집이란 휴식을 취하고 밖에서 사용해버린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집도 자주 관리를 해주어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는 게 아니라 계속 속간해서 필요한 것은 놔두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먼저 처리를 하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먼지만 쌓인 물건들은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을 부르게 만듭니다.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워본 경험이 없다면 마음이 상쾌한 느낌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직접 비워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될 집안 물품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행이 지난 장신구입니다. 여러분이나 또는 가족들 중에는 장신구를 거의 수집품처럼 구입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만큼 한번 구입하고 2년 정도 지나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다 쓰레기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물건들은 유행할 당시에는 가격도 엄청 비쌀 뿐더러 막상 유행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 습관은 자제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유행 지나면 안 쓸 것들은 기증을 하거나 값싸게 파시고 앞으로는 일어난 소비는 하기는 하되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선글라스나 안경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식품으로 남아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지금은 홈트레이닝이라는 명목하에 집에서도 운동을 해주게 만드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자주 헬스클럽을 갈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좋고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간단한 운동기구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시기는 사놓고 한 달 이내로 끝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먼지가 쌓여 있거나 옷걸이나 무언가를 놓아두는 책상 역할로만 사용하실 겁니다. 특히 러닝머신 같이 부피가 큰 운동기구들은 공간도 엄청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기구는 청소할 때도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막상 버리려고 해도 수거업체에 돈을 내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2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심사숙고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거의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라면 당근마켓이나 중고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가격을 받기는 거의 어렵겠지만 처리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물론 상품을 설명할 때 사진을 잘 찍던지 아니면 글을 잘 써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료 나눔을 하시면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무엇보다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폐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폐기물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놓고 운동의 용도가 아닌 빨래 건조대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팔 수 있을 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고 팔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불입니다. 안방 장롱 같은 데를 보면 이불이 한가득 쌓여 있으실 겁니다. 이불은 부피도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거운 것은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색이 바래진 이불은 아무리 빨아도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불은 옷이 아니라서 헌옷 수거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불이 재활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몰래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부피가 큰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따로 스티커를 구입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는 게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동물센터나 쉼터에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동물센터의 경우 주소를 알려주면 무단으로 동물들을 버리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주소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센터에 기부를 하려면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쉼터에서는 받은 이불은 바닥깔개로 사용되어 겨울철에 아이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려는 목적으로 이불을 받습니다. 이불을 버리기 전에 좋은 곳에 쓰일 만한 장소가 있는지 유기견 센터나 쉼터에 알아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인조가죽으로 된 가방, 신발, 옷 등입니다. 인조가죽으로 제조된 상품은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스러지게 됩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제품 등을 사용하고 나서 팔이나 다리 부분에 검은색 파편들이 붙어 있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인조가죽으로 된 부스러기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조가죽은 부스러지는 순간 그 물건은 사실 수명이 다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죽 가방은 상태가 나쁘지 않아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죽은 기본적으로 불에 잘 타는 소재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깨진 그릇이나 컵입니다. 그릇이 깨진 부분에서 가루가 나와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점점 커져서 그릇이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깨진 부분에 베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수거를 하다가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넣은 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잘 감싸서 버리셔야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철물점이나 마트, 주민센터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같은 곳에서 처분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세월이 너무 흐른 수건입니다. 수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오래된 수건이 뻣뻣하게 변해버린 것은 세탁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건의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수건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건실의 발이 가늘어지며 물기의 흡수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균에 증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한 지 2년 이상이 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샤워를 자주 하는데도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약을 자주 발라도 피부에 이상이 있다면 수건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건은 변기 근처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변기물을 내리면서 나오는 각종 이물질이나 세균들이 수건에 묻게 되어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건을 모아서 뜨거운 물에 삶아주면 살균 소독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건을 삶을 때 빨래 세제와 베이킹 소다를 잘 섞어서 삶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건 하나로 몸 전체를 구석구석 닦지 말고 용도별로 나눠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씻은 후에 발을 닦은 수건으로 무심코 몸이나 얼굴을 닦게 되면 발에 있는 균들이 그대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건을 빨 때는 수건만 따로 빼서 세탁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거의 다 낡아진 수건은 걸레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책입니다. 책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이며 우리 삶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책을 쌓아놓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게 쌓인 책은 무너져 다치거나 물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책 더미로 인한 사고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 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쌓여있는 책 사이에 쌓인 먼지는 알레르기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에게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책 사이에 숨어있는 벌레나 곰팡이가 번식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책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곰팡이가 번식하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벌레가 서식하여 책을 손상시키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책 더미는 시야를 가리거나 공간을 좁게 만들어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쾌적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반면 책 더미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 더미는 미완료된 일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연상시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 더미를 보면서 이 책도 읽어야겠다, 저 책도 정리해야겠다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 더미는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공간을 차지하여 비효율적입니다. 책 더미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렵거나 다른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을 찾기가 어려워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찾기 위해 책 더미를 뒤지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책 더미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독서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책 더미가 주변에 쌓여 있으면 독서에 집중하기 어렵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 더미는 게으르거나 책임감 없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된 집은 긍정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줍는 반면 책 더미가 쌓여 있는 집은 부정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책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이지만 집안에 무질서하게 쌓아놓는 것은 안전, 건강, 정신, 실용성, 이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번째는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입니다. 우리는 손이 자주 가는 옷만 입게 되고 잘 안 입게 되는 옷은 그저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울리는 옷도 많지 않고 값비싼 옷을 구입하면 아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입게 될까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옷들도 정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옷장이 너무 클 경우 뭔가를 더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옷장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입는 옷 외에도 사이즈가 안 맞거나 너무 오래돼서 해진 옷들도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입고 밖으로 나가기도 뭐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은 당장 살을 빼서 입을 수 있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근에 팔거나 옷 수거함에 넘기는 게 좋습니다. 또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기부하셔도 됩니다. 옷이 멋지거나 브랜드가 아니면 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름다운 가게에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은 2002년에 설립한 비영리 기구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곳의 비전은 순환과 나눔 그리고 시민의 참여라고 합니다. 직접 옷을 전달하거나 거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옷입니다. 속옷은 수건과 비슷하게 교체 주기가 짧은 편입니다. 속옷이란 우리의 피부와 오랜 시간 닿아 있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리가 안 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속옷을 세탁할 때는 옷과 분리하여 세제를 푼 물에 손 세탁을 해야 오래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탁기를 돌려야 할 때는 조그마한 세탁망에 넣어서 올 옵션으로 세탁하여야 합니다. 속옷의 경우는 세탁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살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옷의 보관 기간을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을 크게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은 주기적으로 갈아입고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교체하면 더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속옷은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고 쓰레기 봉지에 버려야 됩니다. 꼭 버리셔야 할 물건 9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기부센터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물품들이 다시 사용되어지는 줄 알고 마구잡이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옷이 재활용될 수 없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가서 다시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가급적 안 사는 게 답입니다.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아예 안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 있는 내용을 몇 번 곱씹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